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CAX의 24년 11월 C형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풀이에 앞서 기출문제 풀이가 처음이시거나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보기를 참고하셔서 이론 수업과 만점 특강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 수업과 만점 특강을 시청하지 않으시면 조금 빠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A열을 1로 하시겠죠? 선택하시고 클릭하셔서 열 러브에 가셔서 1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A랑 1의 교차점 선택하시고 글꼴은 굴림입니다. 굴림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시트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요. 마우스로 옆으로 두 번 움직이시고요. 더블 클릭하시고 제3 작업,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제2 작업,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제1 작업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12 누르셔서 저장하셔야겠죠. 항상 문서 ITK 폴더에 저장을 해주세요. 24년 11월 9월 9일이죠. 네, 이번에는 C형이니까 이렇게 저는 저장하겠습니다. 항상 수업번호 다시 성명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트를 만드셨으면 첫 번째 B4부터 시작하셔서 코드 이렇게 하셔서 자료를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료를 입력하실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로로 하셔도 되고요. 세로로 하셔도 되고 편하신 방법을 하셔도 되는데요. 웬만하면 세로로 입력하시는 게 입력하실 때는 편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 셀에 두 줄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반기 하시고 Alt Enter 이렇게 하시고요. 매출액 하시고 Enter 치셔서 한 셀에 두 줄 해주시면 되고요. 입력하시다가 열 너비가 모자르다 하시면 여기 경계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입력을 하실 때는 가로 1과 2 이런 숫자는 입력하시는 게 아닙니다. 밑에 함수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천천히 입력을 해보시고요.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먼저 병합을 해보겠습니다. 병합은 여기 하셔야겠죠. 항상 보시면 여기 3칸, 그 다음에 여기 3칸 위아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범위 잡아주시고요. 아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왼손 컨트롤 누르시고 범위 잡아주시고 세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3개의 칸 선택하시고요. 위에서 병합하고 한 대 맞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 하겠습니다. 범위 선택하시고요. 여기 테두리 누르셔서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서 잘 보시고, 네, 가운데도 테두리 이렇게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X, 여기 표시형식 밑에 단추 누르셔서 테두리에 가셔서 이렇게 해서 X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진행을 해보시죠. 자, 글꼴은 굴림 하셨고요. 정렬하실 건데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그러니까 범위를 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숫자 부분만 잘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도형과 결제란, 이쪽에 제목도형과 결제란은 저희가 나중에 할 거고요. B4부터 J4, G14, I14는 주황색. 문제 여기 부분이죠. 여기 음영색 부분 하셔야 되니까 범위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페인트 통해서 주황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14셀에 상품을 하시는 거네요. 자, 그럼 H14셀은 여기죠. 상품은 여기입니다. 여기 하시는 거니까 커서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목록을 해주시고요. 원본은 C5부터 C12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목록 상자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 서식 하겠습니다. 25부터 2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만원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죠. 25부터 21은 상반기 매출액이네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밑에 단추 누르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여기 샵, 샵, 0 선택하시고 뒤에
10,000원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셔서 새 서식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 서식을 하셨으면 옆에 있는 숫자 부분도 처리를 하셔야겠죠? 이 숫자가 회계인지 숫자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시는 방법은 저희 차트를 보시는 거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여기 0이 하이픈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시면 회계 형식입니다. 자, 그러시면 범위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이쪽에서 쉼표 스타일 누르셔서 이렇게 회계 형식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보시면 D5부터 D12는 분류로 이름 정의하시는 겁니다. D5부터 D12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여기 가셔서 분류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셔서 이름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행 높이 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클릭하셔서 행 높이 20, 그 다음에 위에 세 개의 행은 선택을 하시고 행 높이 23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금 하신 20과 23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고요. 문제를 보고 비슷하게 이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 표가 다 완성이 됐으면 이제 위쪽에 제목 도형을 해보겠습니다. 제목 도형은 사각형입니다. 잘린 위쪽 모서리, 그리고 여기 대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2016 버전이고요.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여기 내용을 입력하시고 글꼴은 굴림의 24, 검정, 굵게, 노랑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자, 그러시면 삽입해 가시면 여러분들 도형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요거 사각형 잘린 위쪽 모서리 선택하시고요. B부터 시작하셔서 G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글씨 써주세요. 제목을 다 입력하셨으면 면을 한번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2죠? 24네요. 24. 자,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검정색 이렇게 해주시고요. 페인트 통해서 노란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가 왼쪽과 위쪽으로 가 있으니까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고요. 서식에 가셔서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시고 원본 삭제. 자, 결제란 만드셔야겠죠? 자, 여러분들은 크기를 조절하셔야 되니까 본문하고 대각선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하시고요. 선택하시고 너비랑 높이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벽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확하시고 Alt 엔터. 그 다음에 in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담당 팀장 이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범위를 선택하시고 가운데 정렬을 콕콕 눌러서 가운데로 해주시고요. 복사 옆에 누르셔서 그림으로 복사, 그 다음 확인, 그 다음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붙여넣기 위쪽 누르셔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J부터 H 정도까지니까 비슷하게 위치랑 크기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삭제 누르셔서 원본은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결제란까지 다 만드셨으면 이 표가 잘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시냐면 여기서 오타가 나면 뒤에 2, 3, 4 작업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성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입력을 했는지 보시고요. 다 되셨으면 조건부 서식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상반기 매출액. 상반기 매출액은 여기죠. 네, 여기 상반기 매출액이 2,000 이상의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랑 굵게 하시는 겁니다. 자, 행 전체니까요. 이렇게 행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에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 상반기 매출액이니까 여기 클릭하시고 F4 꼭꼭 누르셔서 이 앞에만 이 열을 기준으로 하시고요. 2,000 이상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서식 가셔서 굵게 파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되십니다.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하셨으면 함수는 나중에 풀고요. 저희 이 작업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똑같죠.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까지 복사해서 2작업 시트에 B2에 붙여놓고 조건을 하시는 겁니다. 조건은 목표가 찾기랑 고급 필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복사 누르시고요.
이 작업에 가셔서 B2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요. 옵션에서 여기 열 너비 유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2016 버전은 이거 수동으로 해주셔야지 여기 조건부 서식이 변경이 안 됩니다. 2021 버전은 이거 열 너비 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 2016에서 하셨을 때 여기 조건부 서식이 변경되면 다시 붙여넣고 수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목표 컷 찾기입니다.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후에 생활상품 9월 매출액 평균이라고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을 다 하셨으면 그 다음 조건 보겠습니다. H11셀에 생활상품 9월 매출액 평균을 구하십시오. 다음 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용하시는 거고 디에버리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평균 구하셔야 되는데요. 생활의 9월 매출이니까 생활은 6 있죠. 9월 매출은 6 있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자, 여러분들 모두로 하시고 D자 누르셔서 디에버리지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특징, 셀 범위, 그 다음에 열 위치, 조건 범위죠. 혹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처음이시면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론 수업이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범위는 어떻게 되죠? 분류부터 9월 매출액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열 위치는 5 하시면 되고 크라이테리아 조건 범위는 분류, 생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평균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 하셔야죠.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하셔서 테두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생활상품 9월 매출액 평균이 400이 되려면 가구의 9월 매출 여기가 얼마야 되는가? 여기 400이 돼야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 커서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의 목표가 찾기. 자, 수식셀은 어디죠? 데이터베이스가 걸려있는 여기, 디에버리지 걸려있는 여기 하시면 되고요. 찾는 값은 여기 있죠? 4000000.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뭔가요? 가구의 9월 매출액. 그러니까 가구의 9월 매출액. 여기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뭔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입니다. 코드가 C로 시작하거나 상반기 매출액이 2000 이상. 코드랑 상반기 매출액이죠. 그럼 코드랑 상반기 매출액은 6이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여기 B14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C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C 하시고 별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뭐 이거 나죠. 뭐뭐 이거 나니까 한 칸 내려서 여기에다가 2000 이상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2작업에 고급 필터 하실 때는 요 그림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숫자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렇게 하고요. 문자는 별표를 이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C로 시작한다 라고 하시는 거는 C 별표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화 조건 뭐뭐 이거 나는 조건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요거의 자료에 코드, 그 다음에 상품, 그 다음에 상반기 매출액, 그 다음에 9월 매출액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코드 상품 컨트롤 누르시고 상반기 매출액, 9월 매출액, 그 다음에 컨트롤 C 하시고요. 복사 위치는 B18입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여기 고급 일수입니다. 다른 장소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록 범위는 찍었을 때 여기 맞겠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복사 위치는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끝나시는 겁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잘 봐주시고요. 이 작업에서 실수하시는 거는 여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드 상품 상반기 매출액 9월 매출액 이렇게 4개의 데이터인데 가끔 5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인지 5개인지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작업 가보겠습니다. 3작업은 정렬비 부분합이네요. 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3작업에 비트 붙여놓고 이렇게 부분합 하시는 거겠죠. 자, 여기 가셔서 이렇게 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3작업에 B2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시고요. 여기에서 열너비 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렬 부분합에서 저희가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뭐죠? 정렬이 어디가 되어 있는지 먼저 보셔야겠죠? 여기 보시면 분류입니다. 분류. 그러니까 여기 커서 두시고요. 데이터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번 중에 9번은 내림차순입니다. 여기 내림차순을 꼭 눌러보세요. 그래서 패션 생활 도서, 패션 생활 도서 이렇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여기 정렬 저희가 방금 했고요. 상품명의 개수와 9월 매출액의 평균입니다. 여기 보시면 개수가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평균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먼저 하시면 돼요. 범위는 이렇게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에서 오른쪽 끝에 가시면 부분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룹화 항목은 저희 분류죠. 네, 분류 이렇게 해주시고요. 상품의 개수, 상품의 이건 빼시고 개수, 그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시 부분합 가셔서 이번에는 9월 매출액의 평균, 이건 빼시고 9월 매출액의 평균, 새로운 값을 대치 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이 맞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값이 맞더라도 여기 있는 이 순서, 여기 순서가 잘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값이 맞더라도 순서가 틀린 거는 정렬이 잘못된 겁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없으시면 윤곽 지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요 윤곽 지우기 있죠? 네, 여기 옆에서 그룹 해제에 가셔서 개요 지우기 이렇게 하셔서 개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4작업 그래프로 가보겠습니다. 4작업 그래프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가로축을 먼저 보셔야죠. 가로축에 보시면 가구, 의복, 신발입니다. 그럼 1작업에 가셔서 가구, 의복, 신발은 여기죠. 상품이 기준이 되신 거고 그 다음에 상반기 매출액이랑 9월 매출액이네요. 상반기 매출액, 그 다음에 9월 매출액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상반기 매출액, 그 다음에 9월 매출액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첫 번째 세로 막대형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두 개를 빼셔야겠죠. 자, 제목을 참고하시면 생활과 패션입니다. 그럼 여기 생활, 도서, 패션이 있는데 도서 두 개를 빼시면 되겠네요. 여기 도서 서적과 도서 잡지입니다. 자, 하시는 방법은 선택하시고 데이터 선택해 가셔서 행렬전환. 자, 그 다음에 여기 도서의 서적 선택하시고 제거. 그 다음에 잡지 선택하시고 제거. 다시 행렬전환.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차트 이동 누르시고요. 새 시트로 하신 다음에 제사 작업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1작업 시트 앞에 생깁니다. 이렇게 하셔서 위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했고요. 위치는 새 시트로 하셔서 제4작업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 요거는 선택을 하시고요. 빠른 레이아웃에서 여기 레이아웃 3 하시면 되고요. 스타일에서 여기 1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 서식 차트 영역은 글꼴 굴림의 혈화나 질감은 파랑 박엽지 영역은 두 군데죠. 바깥쪽은 차트 영역, 안쪽은 그림 영역입니다. 바깥쪽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이죠. 글자 크기는 11,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여기서 질감에 가셔서 파랑 박엽지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안쪽을 선택하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 서식입니다. 이렇게 제목 입력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의 굵게 20, 채우기 흰색 배경의 테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클릭하시고요. 안에 지우시고 글씨 써주세요. 제목을 다 쓰셨으면 제목의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굴림의 글자 크기는 20, 그 다음에 굵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흰색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 서재에 가셔서 테두리 검은색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서식입니다. 9월 매출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시고 보조축.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이 기본축이고 이쪽이 보조축이죠. 자, 막대 선택하시고 우클릭 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가셔서
9월 매출액이니까 9월 매출액을 표시기는 꺾은 선이요. 그 다음에 보조축. 자, 이렇게 하셔서 이 모양이 잘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열 보시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시군 마름모 크기 10. 여기를 마름모랑 크기 10이죠. 선을 더블 클릭하셔서 페인트 톤에 가셔서 뒤쪽이 선택이 됐네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페인트 톤에 가셔서 표시, 그 다음에 표시구 옵션 마름모로 해주시고요. 크기 10. 네, 이렇게 하시고 X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잊지 마시고 레이블 주셔야죠. 이번에 레이블은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막대. 그럼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누르시고 차트 디자인에 가셔서 요소 추가의 레이블은 바깥쪽 끝 이렇게 하셔서 요 값이 잘 맞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이죠. 네, 눈금선 선택하시고 서시에 가셔서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에 가셔서 파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좀 잘 보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요 세 개의 축 선을 넣으셔야겠죠. 선택하시고 여기서 검은색,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검은색 선택하시고 여기 앞쪽 누르셔서 검은색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값을 보셔야죠. 여기 보시면 0부터 3천까지 500씩, 그러니까 여기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부터 1000만까지 여기 200만씩 올라가네요. 그러면 이 값을 바꾸셔야 되니까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00000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단위는 200000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X 누르고 나오셔서 이렇게 잘 변경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법내입니다. 법내명을 변경하라고 그랬죠. 항상 법내명이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로 되어 있고 저희는 위아래로 되어 있죠. 차트 선택한 상태에서 우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하셔서 여기 보시면 상반기 매출액이니까 상반기 매출액 편집 이렇게 하시고요. 상반기 그 다음 매출액 이렇게 수동으로 써주세요. 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셔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도형을 그리는 건데요. 요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십시오. 혹시나 틀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쭉 봐주시고요. 특별히 없으시면 요 막대의 두께를 바꾸시면 됩니다. 막대를 더블 클릭, 네, 이렇게 하셔서 간격 너비를 75 이렇게 엔터 치셔서 통통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되셨죠? 이제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서시에 가셔서 여기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 여기 설명선 이거죠.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안에 글씨 써주세요. 네,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입니다. 글자 크기는 11, 그 다음에 글씨색은 검은색으로 해주시고요. 흰색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상자부터 네, 이렇게 해서 상자부터 배자 정도까지인가 이렇게 하시고 노란 점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이제 일작업 가셔서 계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계산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번부터 풀게요. 9월 매출액입니다. H14셀을 선택한 상품에 대한 9월 매출액. 주어진 함수는 브이로그 함수죠. 네, 저희 많이 풀었습니다. 상품부터 9월 매출액, 상품부터 9월 매출액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커서 놓으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모드로 하시고 밑에 선택하시고 V 누르셔서 브이로그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이로그 함수의 특징 첫 번째 찾을 값이죠. 찾을 값은 H14셀, 그 다음에 테이블 범위, 참조 범위는 상품부터 9월 매출액, 상품부터 9월 매출액. 그럼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 열번호는 6 하시면 되고 정확한가 0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확인 누르시면 끝나십니다. 가구에 대한 매출액 되셨죠? 자, 그럼 바로 5번 가겠습니다. 최대 상반기 매출액입니다. 최대 상반기 매출액 여기죠? 네, 여기에서 최대값 구하시는 거네요. 자, 꺼서 두시고 주어진 함수는 max니까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max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max 함수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범위 쭉 잡으세요. 범위 쭉 잡으시면 이 중에서 제일 큰 값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면 끝나신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가겠습니다. 도서상품 9월 매출액 평균입니다. 분류, 여기 분류라고 정했었죠. 요거를 이용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sumif countIF 함수입니다. 자, 저희 평균을 구할 땐 sumif 나누기 countIF죠. 자, 그러시면 먼저 도서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네, 요 중에서 그 다음에 9월 매출이 평균이니까 9월 매출액 요 범위를 잘 쓰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드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S 누르셔서 sum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sumif 함수 특징 첫 번째 조건 범위, 조건 합계 범위, 더할 범위죠. 조건 범위는 여기 보시면 분류 중에서 조건은 도서, 여기 보시면 도서 상품이죠.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9월 매출액이니까 9월 매출액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그 다음에 도서, 그 다음에 합계 범위는 9월 매출액.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도서의 합계입니다. 수식 입력조 올라가셔서 슬러지 나누기 하시고요. 다시 함수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C자 누르셔서 count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countIF 함수의 특징은 뭐였죠? 조건 범위, 조건이죠. 조건 범위는 똑같이 분류 중에서 조건은 도서니까 도서. 이렇게 하시면 이 중에 도서가 2개가 있다. 그럼 확인. 그래서 합계 나누기 개수 하셔서 평균 구하시는 겁니다. 혹시 함수 설명이 조금 빠르게 느껴지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이론 수업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생활상품 7월 매출의 합계입니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용하시는 거고, 요 문구 나오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합계니까 dsum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생활상품의 7월 합계죠. 생활상품 여기 있죠. 7월은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커서 넣으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sum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특징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셀 범위죠. 분류부터 7월 매출까지. 7월 매출이니까. 그 다음에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필드 열 위치는 3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분류, 생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분류부터 7월 매출까지. 하나, 둘, 셋. 3 쓰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분류, 생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9월 매출액 순위입니다. 9월 매출액 순위를 내림차순 순위로 하시고 결과값 뒤에 위자 9월 매출액은 이거네요. 네, 여기를 기준으로 순위를 하시는 거죠.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랭크 EQ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랭크 EQ 함수 나는 반에서 몇 등이냐, 즉 여기는 매출액이 요 중에서 몇 등이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범위는 움직이지 않게 F4 누르셔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밑에는 0이나 생략하시면 내림차순, 저희 문제에서 내림차순 하라 그랬으니까 생략하셔도 됩니다. 확인. 그 다음에 수식 입력조 뒤에 선택하시고 Shift 7 연산자 하신 다음에 위자, 네, 이렇게 써주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시고요. 서식업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 가겠습니다. 운영 형태입니다. 여기 구하실 거고요.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온라인, 2이면 오프라인, 3이면 온 오프라인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주어진 함수는 추주랑 라이트 함수. 코드의 오른쪽에 한 글자죠. 네, 여기 있는 한 글자를 따서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값을 넣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른쪽에 한 글자를 따셔야 되니까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이트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트 함수 텍스트는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죠.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추출하고 하는 문자 수, 몇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오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 함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는을 선택하지 마시고, 블럭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X 잘라내기 하세요. 그 다음에 함수 다시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추주 함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간단하게 여기 보고 쓰시면 되죠. 1이면 온라인이죠. 그럼 여기 밸류 1자리에 온라인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그 다음에 온 오프라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1, 2, 3이니까 여기 1, 2, 3에 칸칸마다 써주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내리시면 간단하게 끝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24년 11월 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교재 이론과 만점 특강에 모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연습 예제를 이용하여 연습하시면 쉽게 A등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고요. 교재 구매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